비전공자, 국비지원, 어떻게 보면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 근데 왜 하필 국비지원이었나? 원래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나 혹시? 비전공자여서 위축이 되는 게 있어. 나도 지금 놀란 거야. 이거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해 보이도록 포장을 할 수가 있어? 혹시 뭔가 약간 보시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이게 두 번째 필살기였다는 것만 알아두시. 안녕하세요. 현재 백엔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분을 모시게 됐던 이유는 원래도 이제 같은 학교 후배였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제가 개발자 한다는 소식을 몰랐고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후에서야 개발자가 됐다고 알려왔는데 사실 이 친구가 개발자가 된 스토리가 참 저한테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비전공자, 국비지원, 어떻게 보면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혹시 그 비전공이었는데 갑자기 좀 개발자가 되기로 한 이유가 있어? 저는 일단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공부를 되게 하기가 싫었었어요. 왜냐면 대학을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선배들을 만났는데 선배들의 그 학점 낮은 모습이 그때는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도 저 선배들처럼 이제 좀 많이 놀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좀 많이 놀다가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이제 사실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나가면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막연하게 나는 약간 아디다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디다스 좋아하니까 좀 글로벌 회사에 가서 좀 일을 해볼까? 이런 그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회사에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영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직접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복학을 하고 다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제 1년 휴학을 하고 9개월 정도 돈을 모으고 한 3개월 정도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살게 됐었는데, 어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3개월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어학원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가 프랑스에서 온 프로그래머였었는데, 어쩌다 그 친구랑 얘기하게 될 기회가 깊은 얘기를 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그걸 이제 영어로 너한테 네. 꿈이 되게 멋있는 그러니까 친구야. 뭘 하고 싶으냐.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그냥 그때도 그냥 그랬으니까 나는 뭐 그냥 글로벌 회사나 그런 데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약간 전달했어요. 그 친구도 영어를 잘 못하고 저도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아무튼 막 바디랭귀지를 써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전달했는데,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예의상. 예의상. 넌 뭐 하고 싶니? 이러니까 자기는 프로그래머로서 나중에 회사를 차리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공급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좀 더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 친구와 계속 저희는 이제 공부하고 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이 일이라는 게 계속 껴있는 거예요. 프랑스인인데도 영국에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거를 좀 느꼈고, 그래서 이제 나도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통계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커리큘럼을 짜서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랑 통계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고, 그리고 좀 컴퓨터 친화적인 수업들을 위주로 이제 듣기 시작했죠.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통계학 수업들, 뭐 R을 쓰는 수업들이었는데, 근데 그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컴퓨터를 만지는 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다 헬로 월드 치는 작업들은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에 딱 마침 또 코로나도 터지고, 저는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이미 학점을 다 채워놔서 학점을 조금만 들으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그때 처음 이제 개발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개의 부트캠프가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국비 지원도 당시에 되게 안 좋은 인식이 많이 깔려 있었고, 근데 왜 하필 국비 지원이었나가 나는 좀 궁금하거든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해보고 보자 스타일이어서 그 과정 자체가 AI와 데이터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신청을 해서 막상 딱 갔는데 처음에 자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AI인데.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AI 반에 이제 자바 반. AI 반의 자바 반이었던 거고. 네, 반반 나눠서 반은 자바하고 반은 그 자바 백엔드하고 반은 이제 AI 수업을 듣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보지는 않고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에 신청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약간 운이 좋은 게 좀 강사님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국비 지원 아니지. 부트캠프에 관한 로망이 굉장히 사실 지금도 커. 왜냐면 나는 배우러 갔는데 나보고 개발자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런 많이 어떻게 뭐 개발자로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좀 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아예 프로그래밍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다 보니까 사실 진도 따라가기도 되게 벅찼어요. 왜냐면 자바도 모르는데 갑자기 스프링, 뭐 JSP, 뭐 서블릿 뭐 그런 거 나오고 있고 자바 문법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되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냥 그 재미있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 자체가 좀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노력을 했더니 이제 강사님도 되게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그런 말들을 나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부트캠프는 반은 강사님의 영향으로 가고, 반은 이제 같이 듣는 친구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말에는 좀 동의하는 편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강사님을 잘 만났고, 그리고 같이 수강하는 되게 좋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이제 둘이 남아서 계속 공부하고서, 그 형은 이제 그 옛날에 일본 그게 많았잖아요. 일본 어떤 일본 노노제팬 뭐 그런. 프로그래머로 취직하는. 일본 취업. 예, 예, 예. 그런 거 하고 일본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들어온 형이었는데, 이제 그 형한테 좀 더 많이 배웠죠. 그 형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제 자바 지식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열정 자체는 둘이 이제 둘 다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서로 이제 알게 된 거 질문하고 약간 그러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나 때는 그 부트캠프를 가기 전에 미리 선행학습을 좀 해놓고 들어가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간 거잖아. 솔직히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걸 아마 좀 어떻게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궁금증이 좀 들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갔던 그 부트캠프에서 퇴짜를 맞았고 사실 그거 이외에 여러 개의 또 부트캠프를 하려고는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어려울 거다,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말들을 좀 나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어때? 만약에 너 친구나 이제 후배가 부트캠프 이제 개발자를 하고 싶어서 부트캠프를 간다고 해? 그냥 들어가라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야, 혹시? 근데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에 대한 지식은 좀 내가 배우고 싶은 거에 기반이 되는 언어는 좀 선행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가서 이제 진짜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얘기 나오는데 그렇구나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그래서 느낌. 계속 끝나고도 이제 계속 찾아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치. 그냥 지식조차 베이스조차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트 캠프를 들어도 이제 옆에 전공자분들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다 알아듣고 좀 빨리 하는데 배웠던 것들을 빨리 적용하는데 저는 아예 그냥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이거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그때 이클립스로 했었는데 이클립스 이 실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지. 네, 힘들었어요. 궁금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원래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나 혹시? 약간 이걸 지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 원래 좀 머리가 좀 비상하신 편 아닌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물론 뭐 말은 여러 교육 과정 뭐 그런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따라간 거 아니야. 그래 정말 집념으로. 그래서 뭔가 그런 궁금증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때?
공부를 막 엄청 잘한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친구라는 이미지는 좀 갖고 있었는데 클래스 정도로 막 잘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좀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R이라는 프로그래밍을 그래도 했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됐어, 실제로? 그게 사실 R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데 아, 그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되게 그 개념이 이해하는 데가 되게 헷갈렸는데 그 전에 R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했던 경험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포문 자체는 알고 있어요. 포문이 부문 자체는 알고 그치,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 본질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도.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지금 일단 듣기로는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잘 갔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그냥 한 편의 그냥 단편만 본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된 게 맞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혹시 어때? 어떤 부분이 너한테 좀 가장 힘들었어? 개발자 준비하면서? 이걸 이끌어줄 선배도 없고 음. 만약에 전공자였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선배의 성공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없고 뭘 해야겠는지조차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게 가장 큰 문제지, 맞아. 갑자기 개발 이거를 부트캠프를 딱 종료가 되고 이제 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딩 테스트? 약간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장벽들이 계속 이렇게 찾을수록 이제 모르는 뭐 입사 전형부터 해가지고 사실 다르잖아요. 사실 다른 상경계는 보통 그치, 원래 완전 다르지. 그러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너만의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나? 약간 좀 그런 거를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어,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약간 정글에서 자란 사람들 스스로에게 약간 와일드하게 어. 자랐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발전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서 가면은 결국에 끝은 같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 정기 코스를 밟은 것보다 좀 와일드하게 어, 이겨낼 수 있다. 약간 그런. 되게 신기하다. 뭔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좌절을 많이 느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는 것도 사실 좀 문제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를 찾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제 알려지고 퍼지고 이제 얘기되어지니까. 근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애로사항은 없었어? 그래서 후기 같은 걸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후기. 그때는 안경잡이 개발자라고 해서 나동빈 씨가 되게 그치. 유명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나도 많이 봐. 시언어 많이 네. 하시고. 그쵸. 나동빈 씨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 개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정보가 되게 많지만 일단 이 길을 먼저 끝내고 이 길을 가보고 이 길을 끝내고 이 길을 가보고 안 그러면은 이게 수렴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 멈추면은 일단 누군가의 성공 루트긴 하잖아요. 이게 많은 길이 있어도 그래서 이 길을 먼저 가보고 이 길이 안 맞는 것 같으면은 다시 다른 길을 가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는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 이제 그러면은 그 비전공자여서 위축이 되는 게 있어. 사실 나를 전공자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래도 찔끔 맛본 거란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경제학도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컴퓨터공학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더 회사에서 위축이 되고 더 뭔가 코드 기여할 것도 좀 덜 하게 되고 뭔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 사회초년생 때 그게 굉장히 좀 심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 혹시 뭔가 그런 비결은 따로 있어? 저도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고 응.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게 생기면 이건 전공자들은 아는 게 아닌가 그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를 옆에 계신 분한테 술 먹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차이 많이 나지 않냐. 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비전공자들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그 열등감? 그치. 그런 게 있잖아요. 응.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왜냐면 어, 내가 계속 부족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근데 전공자들은 좀 그런 위기 의식 자체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잘하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안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부족한 거잖아요. 나는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열등감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내가 100% 알아도 전공자는 나보다 더 알겠지. 그러니까 음, 내 바로 앞에 그러니까 나는 항상 2등인 거야.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구나. 그래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한다. 왜냐면 내가 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족함을 음,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되게 공감 간다. 그게 비전공자들의 동력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음. 잘하게 되는 비전공자들이 되게 많다고. 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치. 보통은,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일단.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을 나도 가지고 있고, 항상 어떻게든 좀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를 더 많이 성장시킨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그냥 거기에 치여가지고 했던 거 기억이 나고. 사실 요즘 취업 시장이 정말 초토화라는 말들이 정말 많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 좀 어때? 좀 체감이 되는 편이야?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에서, 뭐, 회사나 다른 회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입을 되게 안 뽑는 것 같고, 만약에 뽑아도 이렇게 다 이제 경력직으로 뽑는 것 같고, 좀 많이 얼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혹시 뭔가 만약에 너가 다시 이제 대학교 4학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개발자를 좀 준비할 것 같아? 네, 저는 개발자를 다시 준비할 것 같아요. 개발하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어, 근데 좀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채용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개발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개발뿐만이 아니라 음, 모든 분야가 얼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럴 때일수록 이제 더 나만의 기술을 좀 깎아낼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좀 나만의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개발 쪽이라는 거지? 개발은 어, 내가 재밌어 하는 재밌어 거니까 하기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음,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그때 당시로 다시 이제 되돌아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 같아? 왜냐면 앞서서는 너가 사실 그냥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냥 정말 홀홀단신으로 뛰어든 거잖아. 근데 만약에 다시 되돌아간다면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할 것 같아? 이제는 좀 경험도 쌓이고 약간 프로세스를 아니까 음, 그 좀 채용 프로세스를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서류, 코딩 테스트 그리고 면접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서류나 면접은 좀 우운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코딩 테스트 자체는 이제 운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음, 오로지 실력으로 내가 아는 것만 있으면 풀 수 있게.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되게 많이 준비할 것 같고 서류는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합격하는 서류가 나오고 그 합격하는 서류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좀 공통점이 나오고 이제 그 공통점을 뽑아내서 또 다른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서류를 작성할 것 같고 그게 물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 서류를 많이 작성하다 보면 새로운 서류를 만드는 거는 시간은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코딩 테스트와 서류 작성에 많은 힘을 쏟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말 중에 그 합격하는 이력서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 낼 때마다 다른 버전의 이력서가 있다는 거야, 혹시? 회사마다 약간 질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데 약간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맞게 회사의 인재상이랑 살짝 엮어서 음, 근데 나라는 사람이 바뀌진 않으니까 이 인재상을 살짝 나한테 덮는 거죠. 음. 그래서 나라는 본질을 서류에 먼저 작성하고 거기에 이제 그 회사에 맞게 이렇게 인재상을 덮는 식으로. 이거 되게 좋은 말 해줬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력서를 딱 한 장만 쓴단 말이야. 맞춤형으로 쓰지를 않아.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돌려본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나도 그런 비슷한 방법을 좀 쓰거든, 보통. 그러니까 아무리 스타트업이라도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인재상 그런 것들을 읽어서 조금씩 바꿔. 그거를. 그래서 근데 나는 좀 달라. 아예 버전들을 다 만들어놔. 버전을. 그러니까 내용에 들어갈 그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씩 달라져. 그리고 뭐 형식이라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버전들의 거를 대충 10가지를 만들어놔. 그런 거를. 그런 다음에 돌려봐. 10장씩. 그 회사별로 다 다르게. 그러면 거의 100군데지. 그 중에서 합격률이 높은 게 있어, 분명히. 그쵸. 그럼 이제 그걸 뽑아가지고 거기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다 써.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지금 놀란 거야. 이거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해서 나도 물어봤는 건데,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구나. 왜냐면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못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취업이 좀 잘 되던 때였어. 솔직히 나 때는 너 때는 잘 모르겠어. 나 때는 좀 잘 되는 편이었어. 그때 당시에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취직이 잘 되진 않았어.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 이제 좀 올려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을 나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사실 맨날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데, 사실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잘 되지, 어떻게 잘 되지, 어떻게 잘 되지 하면서 만드는 게 이제 형의 방법이나 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예전에 너가 얘기해줬던 것 중에 너는 보통 위인전을 많이 본다고 얘기해줬잖아. 혹시 그 얘기 조금만 해줄 수 있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책 읽는 게 약간 소설이나 판타지보다는 약간 위인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뭐 판타지나 소설은 되게 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위인전은 내가 사는 삶이고, 그리고 뭐 역사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했다. 물론 이게 좀 부풀려졌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이야기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이거를 취준하는 데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취준하다 보면 취준기 되게 많잖아요, 블로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취준을 했지? 어떻게 과연 이 기업에 들어갔지? 약간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얘기가 좀 공감이 되는 게, 왜냐면 나도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굉장히 나도 많이 노력을 했거든. 그것 중에 되게 많아. 이게 뭐 1일 커밋 뭐 그런 것도 뭐 지금은 거의 보편화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1일 커밋은 혁명 같은 주제였어. 뭔가 계몽사상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 그치. 전 다 그치. 약간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블로그 블로그.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은 나는 근데 추천을 못 하겠어. 왜냐면은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사실 좋은 방법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함부로 얘기를 못 하냐면, 일단은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가 아까 살짝 얘기했었잖아. 끝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게 시간이 많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면 분명히 효과적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근데 사실 요즘엔 좀 그렇잖아. 내가 들인 노력 대비 시간은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성과가 크게 나는 것들을 원하니까 사실 함부로 나는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 혹시 너는 어때? 그런. ROI가 좀 안 좋지. 그치, ROI가 안 좋으니까.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형뿐만 아니라 되게 터컷이라고 고랭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사실 그분은 관심이 되게 많았대.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그분 말로는 이제 관심 회오리법 약간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도니까 결국 내가 A에 관심 있다가 B에 관심 있다가 C에 관심 있다가 D에 관심 있다가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 보면 내가 A의 길을 갔다가 B의 길을 갔다가 C의 길을 갔다가 D의 길을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목표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어. 발산하지 않고 수렴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나선형으로 가면서 그 목표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것도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이 길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을 거고, 이 길을 걸으면서 생긴 지식이 쌓여 있을 거고, 점점 ROI는 작아지게 되지 않을까. 어, 이 길을 걷는데, 새로운 길을 걷는데. 음, 왜냐면 지식 베이스가 뭐 메모리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실력이 조금씩 늘으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조금만 내가 투입해도 이미 이렇게 알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거 대비 이제 더 많이 그치. 성과가 나오는. 사실 ROI를 찾는 건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 왜냐면은 초보자 시절 때. 왜냐면은 이 전공자들은 4년을 배운 건데 나는 뭐 6개월 배워놓고 이걸 따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욕심쟁이잖아. 사실 취업이라는 게 너무 눈앞에 있으니까 좀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는 있는데, 이걸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좀 욕심쟁이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사람은 4년이라는 시간을 배운 건데, 물론 4년이라는 모든 시간을 몰두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도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으로 4년,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6개월인데 그걸 이제 따라잡는, 아예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인정하고, 먼저. 그치. 그래서 ROI를 따지기에는 조금 욕심이 과한 거지 않을까 생각. 비전공자에서 국비 지원을 듣고 국비 지원을 수료하고 나서 별로 안 됐잖아. 안 돼서 바로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했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못 하지만 너랑 나랑은 같은 대학이니까 이제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탑 클래스도 아니고 굉장히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간 단계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그래서 나는 좀 쉽게 얘기를 해.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면, 학력은 개발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학력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나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나는 이력서에 학력을 적는 란이 없었어. 내가 지원했을 때는. 있었던 데도 있지만 없었던 데가 더 많았던 것 같아. 혹시 어때? 너한테는 좀 학력이 좀 중요했어? 개발자 취업하는 데 있어? 약간 그거는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뭐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른 것 같긴 해. 이게 학력을 약간 중요하게. 성실함의 지표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학력도 성실함의 지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학력보다는 사실 실력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 근데 그 이 사람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좀 약간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해. 영향이 없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영향이 있는 회사들도 있다. 지금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건 실력이 조금 더 그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실력을 신입 입장에서는 이제 다 보여내주고 그렇게 할 게 없으니까 학력이 좀 영향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혹시 그 실력을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어? 실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해 보이도록 포장을 할 수가 있어? 좀 그런 거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 내가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맞아 들어간 건데, 약간 그 좀 유명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험실 같은 게 있어요. 유명한 뭐 빅테크들은 그런 거를 좀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 프론트 페이지였어요. 근데 그 프론트 페이지인데 막 화면이 이동이라는 게 단순 이동이 아니고 막 3D로 막 이렇게 이동되고 동영상 나오고 약간 그런 거 프로젝트였는데, 그냥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기업에 적어서 썼었는데 늘 면접 갈 때마다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왜 했어요?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쩌다 만들게 됐어요? 그럼 뭐까지 해봤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사람이 나의 실력, 그러니까 학벌이 아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만드는 데 좋은 경험이 됐는데, 그건 무조건 약간 웹페이지나 약간 가시화된 약간 프로젝트들이 좋지 않을까. 약간 백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는 사실 이 얘기를 내가 먼저 들었었잖아. 그래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사실 부트캠프를 내가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이력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분명히 다른 프로젝트인데 비슷해. 그러니까 단순 CRUD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서류를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모두가 다 CRUD인 프로젝트를 냈고 한 명이 갑자기 3D 관련 뭔가 특이한 프로젝트를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께 좀 더 눈에 한 번 더 보이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 개인적으로. 어때? 약간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사실 형 말대로 다들 CRUD 그치. 기반이잖아요. 뭐 이 사람이 JPA를 썼든 응. 뭐 마이바티스를 그 기술 스택은 달라지겠지만 결국에 기능 구현한 건 뭐 게시판이라든지 그치. 약간 다 똑같은 기능이니까. 근데 약간 이게 좀 다르게 보여졌던 거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강했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음, 왜냐면 왜 했어? 음, 바로 그 프로젝트를 듣자마자 이걸 왜 했을까라는 음, 궁금증이 들잖아. 음, 약간 이 지원자 뭐지? 왜 했지 이거? 약간 음. 그리고 좀 여러 개발자분들이랑 얘기하는 건데 좀 긱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맞아. 확실히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물론 왜 CRUD만 하셨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 왜냐면 내가 부트캠프를 다녔어도 사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아이디어가 없잖아. 그치. 혹시 그러면 너가 아까 조금 좋은 걸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의 원천을 일단 너는 실험실에서 찾는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때는 그 당시에는 되게 그랬어. 왜냐면은 되게 음, 자기들 자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어, 실험실은 음,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음, 사람들에게 좀 알리려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 같기도 했고. 어, 그래서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되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음. 되게 많아.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 뭔가 그런 데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써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막 이거를 내 취업에 넣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음. 막상 재밌어 보였어.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먼저여야 되는구나. 나는 좀 그랬던 것 같아. 재밌어 음. 보였고, 그게 운이 좋게 내 프로젝트가 됐으니까. 이거를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비슷한 기능을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이 어, 프로젝트를 좀 어. 홍보하기 위해서 음, 좀 막 커뮤니티에도 올려보고 음. 심지어 막 그 어떤 회사에도 막 내가 이런 거 만들었다라고 물론 답장을 오르진 않았지만 약간 음. 그런 것도 다 자소서에 녹였었거든. 어, 내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도 해봤다. 어. 그리고 막 커뮤니티 댓글도 막 사람들이 달면은 막 약간 부족한 부분 사실 고쳐보고. 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회사에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 한 개잖아. 그치. 그지? 기획부터 어, 해가지고 어. 디자인도 내가 했을 거고 음. 이거를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 좋은 팁을 하나 알려준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한 번만 봐줘.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일반적인 하는 업무, 기획부터 디자인,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 봤다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약간 사실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냥 개발만. API만 뭐 음, 백엔드라고 하면 음, API만 내려주고 끝냈겠지. 근데 음. 이거를 아니면 결과물만 이렇게 스샷 찍어서 끝냈겠지. 근데 나는 홍보도 직접 해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오너가 된 거잖아. 음. 약간 그런 걸 되게 좋게 본 것 같아. 본 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사실 내가 이걸 왜 개차 물어보냐면 멘토링 나라 여행기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야. 직접 그 서비스를 배포해보고 홍보도 직접 해보고 사람들을 모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불편해요라는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개선해보는 뭔가 약간 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좋은 가산점을 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뭔가 그거를 지금 확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혹시 뭔가 약간 보시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이게 두 번째 필살기였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마지막 이제 채널 공식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혹시 너에게 있어서 개발이란 뭐야? 나에게 있어서 개발이란 너에게 개발이란 좀 선물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선물. 되게 잘 만난 것 같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되게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딱히 막 뭘 시도하는데 그렇게 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뭐 당장에 그냥 대학 가야겠다 해서 대학 갔고, 근데 개발을 하면서 점점 더 진지해지더라고.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공부나 그런 거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개발은 이 정도만 하면 되지가 없이 그냥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지? 약간 레퍼런스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잘 맞게 온 선물인 것 같아.